유진투자증권이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과장된 걱정이다. 목표가 98만원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60만원인데 엄청나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9월의 두 번째 주가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잘 버티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첫 번째입니다. 미국 공장 비자 문제는 해프닝. 주말 사이에 좀 시끌시끌했던 미국 내 비자 문제 구금. 그런데 일단 트럼프도 나서서 현대차 공장 문제로 양국 관계 영향은 없을 것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50명이나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보다시피 LG엔솔 장 초반 좀 하락하나 했지만 그런데 쭉 올라와서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머스크는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저도 이런 미션 누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소식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스크가 앞으로 엄청난 돈, 진짜 엄청난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대 1조 달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을 지급하는 보상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목표치만큼 오르고 실적도 목표치만큼 이제 달성을 한다면은 머스크한테 그 큰 돈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물론 목표가 좀 크긴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수준인데 이를 8.5조 달러, 지금보다 8배를 더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350달러인데 뭐 3000달러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찍게 되면은 저 1400조를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차량 2천만 대 인도, FSD 구독 1000만, 그리고 로봇 100만 대 인도 등의 큰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30만원 가면은 이재용 회장한테 300조 원을 준다, 뭐 요런 얘기가 나타나면은 뭐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용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테슬라 내의 머스크의 스타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많이 큰 기업 중 하나죠. 다음입니다. AI는 대단하다. 자, 이 소식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가 진짜 미쳤다는 소식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나저나 저 기릿이 이제 요즘 자료 찾을 때 AI를 무조건 활용하고 있는데, 기리분들도 꼭 아직까지 GPT나 다른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플로 받은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의 생산성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식 수준, 그런 것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가 궁금할 때 참지 마시고, 그거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시고 GPT나 다른 AI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물어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AI에 대해서 갑자기 또 왜 이러냐 하고 봤더니 AI가 실종자를 단 3시간 만에 찾았다는 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실종자를 찾으려면은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어디서 사라졌는지 바탕으로 CCTV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뭐 다이얼 같은 거 돌리면서 분별로 막 계속 막 돌리면서 눈 빠져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AI가 찾아준다고 하네요. 대박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자해 의심 연락을 보내고 잠적한 사람이 있었는데 AI가 실종 당시 옷차림을 바탕으로 바로 찾았으며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실종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한 10시간은 넘게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AI가 이 부분도 바뀌게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실종자를 찾거나 특히 범죄자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있네요.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로봇주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보티즈, 하이젠 R&M, 유일 로보틱스, 워닝홀딩스, 현대무벡스, 그리고 클로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들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섹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였죠. 그리고 로보티즈랑 하이젠 R&M은 액추에이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이었고, 워닝홀딩스는 로봇손이었고요. 현대무벡스는 물류 로봇, 마지막으로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요렇게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로봇주를 공부를 하려고 봤는데 이제는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안 오른 센싱 기업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센싱 기업을 제가 다루기가 좀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쪽 기업이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봐도 여전히 기회가 열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은 오는 미래라는 거 뭐 다들 동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보면 그냥 다들 동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피지컬 AI는 센싱,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연산, 어떻게 할지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동, 기계가 정밀하게 움직이는 이 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연산, 작동 관련주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센싱 관련주는 아직까지 부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센싱 특성상 자율주행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게 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 대부분 센싱 관련주거든요. 자동차는 이미 움직이는 거 뭐 완벽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연산작용도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딱 추가되는 게 무조건 센싱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쉽게 우리 두 눈으로 찾아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딴 나라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그러다 보니 또 센싱이 이제 관심을 적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움직이고, 시내 나가면은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중국의 라이다 기업 허사이는 나스닥에서 올해만 600%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이제 이러한 자율주행 소식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규제 완화 이야기가 꺼내질 것이며 로보택시 진출 소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카카오든지 어디든지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이러한 센싱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센싱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로봇주로 이제 센싱 관련주가 좀 관심 받는 모습, 그 순간부터 아시다시피 주가는 단기간 몇 배 오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일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사실 뭐 아무리 제가 뭐 어떤 기업이 좋다라고 해봐야 안 오르면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뭐 시장에서 뭐 거래되고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 일단 두 가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SOS 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낮은 편이고, 그런데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LG노텍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LG노텍이 투자를 받은 건데요. LG노텍은 앞으로 다가오는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에서 사용되는 레이더 센서에 미리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SOS랩입니다. 이 기업은 라이다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1,800억, 최근 430억 규모의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430억 규모의 무이자 전환사채가 나온다는 거는 뭐 나름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리고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무이자로 투자한 이유 중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주 가능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실제로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
파트너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지위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AGX 올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라이다 부분 공식 파트너사 한국이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는 기술력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주 가능성으로도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안 오르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언제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트리거는 일단 로보택시 한국 시장 개화 소식, 이 부분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웨이모가 들어온다거나, 현대차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에 관련된 수주 소식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로봇주로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정부 정책, 하반기에 발표된다라고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면은 이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실제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런 갭이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두둥 등장.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년 한 개의 신도시만큼 건설을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135만 호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전체 주택 수가 1300만 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주택 중에 한 10% 정도가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규제지역 LTV는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부동산을 누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봤을 때 이거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 예전에 그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시즌2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값을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뭐 부셔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집값이 약간 눌리는, 그럼에도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그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절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집값을 못 오르게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방법이 없죠. 결국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대상이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주 사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 대형 건설사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소식을 보면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건설주, 중소형주는 조금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모듈러 주택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NH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긴 한데, 공급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주택 사업은 애매하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모여있는 이제 ETF를 보면은 오늘 조금 오르고 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외 다른 건설사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듈러 주택이 관심이요. 자, 모듈러가 관심을 받는 지금 삼성전자도 모듈러 주택에 진출했다는 이야기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자, 삼전이 어디서 모듈러 주택 이야기를 했는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66평 규모의 집을 공개했는데, 이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요. 만드는데 3개월, 조립하는데 하루라는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삼성전자의 모든 가전으로 쫙 채워놓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가 결합된 걸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도 좀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한 번에 만든다면은 집 전체가 하나의 가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불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본 이시바 총리가 어제 사임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정부 기대감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올해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일본도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왜 사임하나 봤더니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한 건 여전히 일본 내 다수당은 자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은 다음에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다음 총재로는 누구냐?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결혼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인 사나에는 우익보수 성향이 좀 많이 강한 편이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서는 한국을 공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나미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다음입니다. K뷰티는 최소 5년은 간다. 요즘 미국에서 불법인 시술이 한국에서는 합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리쥬란이라고 하죠. 자, 리쥬란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가 그 주인공이고요. 왼쪽에 주가 보면 진짜 괴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아직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진짜 미국에서 한국으로 원정을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쥬란은 1회당 약 30에서 40만 정도 하는 시술이라고 하며 시술 자체가 여러 번 주사로 파바바박 찌르는 거다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혹시 기름들 중에서 이제 리쥬란 해보셨다면은 저 길이 또 할만한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픈 거 제모보다 더 아픈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다음입니다. 우리도 진짜 로또 만들어줘. 미국에서 계속 2월 되었던 파워볼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2명이 동시에 당첨되었다고 해요. 총 당첨금은 2.5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1.2조 원의 연금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5,700억 원의 일시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10억, 30억 이 로또는 좀 많이 조촐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 돈도 크긴 하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숫자를 한 5개 정도 늘려보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주도주는 빠지면 기회다. 지난번 한 단독 소식으로 원전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 봤더니 어느새 다시 다 올라오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투자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수주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KB증권은 목표가 89,000원을 제시. 얼마 전 뉴스케일 파워가 SMR 모듈 공급 협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두산에너는 뉴스케일 파워에게 12개 모듈 기자재 제작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리아 원전 수주도 나타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대감이 분명 존재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협약은 사실 그 전에 시장에 알려져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두산에너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랐다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러한 주도주는 20에서 30% 빠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두산에너도 그렇게 될지 내년까지 쭉쭉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목표가가 대단합니다. 두산에너가 가면은 두산도 같이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와중에 두산의 목표가 98만원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강력한 매수 추천, 그리고 상승 이유는 두산에너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 두산의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전자 BG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엔비디아 렉 서버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엔비디아 의존 걱정은 과장되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기르분들 보셨을 때 두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두산이라는 기업은 두산전자 BG가 있고, 이 두산전자 BG는 전자부품 사업부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CCL이라고 동박 적층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어디다 쓰냐?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 바탕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새 서버에서 이제 두산 제품 안 쓰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과장된 걱정이다. 목표가 98만원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60만원인데 엄청나죠? 다음입니다. 넷마블 3, 4분기 서프라이즈 예상. 넷마블의 뱀필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깜짝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의 목표가를 9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5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뱀필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원래 예상 매출은 하루 1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흥행 가능성도 기대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 넷마블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주가 흐름도 꽤나 괜찮은 모습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 7개월 연속 증산 결정. 유가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넣는다면 급할 필요는 없겠네요. 참고로 유가 하락수해주는 항공업, 화학, 여행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